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논리와 생각의 기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짧지 않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험 하셨잖아요. 다양한 지식도 공부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지식이란 모두 머릿속에 보관됩니다. 발 뒤꿈치와 허파에 지식이 보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보관된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제 인생 100세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머리를 쓰고 또 어떻게 타인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이제부터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 여행은 인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사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걱정, 우울, 고독, 스트레스, 후회.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 머리에서 나오고 머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머릿속 여행을 하면서 문제도 풀고 해답도 찾아보기로 해요. 인생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도 다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논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논리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 논리학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보면 애매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논리학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논리학이 다 다릅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논리학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의 논리학이 크게 3개나 있단 말이죠. 그 밖에도 더 있어요. 그래서 아주 헷갈립니다. 우선 3가지 논리학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학 살펴보죠. 옛날 고등학교 때 집합과 명제를 배운 적이 있지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명제론을 사용하는 논리학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가르치는 논리학이니까 수리 논리학이라고 부르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자리 잡기 시작한 최신 논리학입니다. 아이고, 수학이라고 하면 듣기 싫지요. 왠지 거부감 들잖아요. 안심하세요. 제가 전하려는 논리학은 수학적인 논리학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머리 안의 여행을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수리 논리학은 인간 머리 안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수리 논리학은 머리 바깥에서, 그것도 이미 표현된 문장 중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표현만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인간의 머리 안에는 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올바른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참으로 많은 지식이 있기는 해도 그 지식들은 온통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진실도 있고 오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예요? 네, 인간의 머릿속에요. 두 번째 논리학을 살펴볼까요? 변증법이라는 논리학이 있습니다. 이 변증법 논리학도 머리 안이 아니라 머리 바깥의 논리학입니다. 참된 진리, 신의 섭리가 어떻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논리학입니다. 그런데 일단 참된 진리, 신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람들이 싸우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논리 여행은 변증법 논리학도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부터 말하는 논리학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논리학은 고대 그리스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여 년 전에 창안해서 18세기 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의해 집대성된 논리학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논리학입니다. 일반 논리학, 고전 논리학, 전통 논리학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이 탄생하고 어떻게 그 생각이 도약하는지, 어떻게 머리 안에서 오류가 나타나며 또 인간 머릿속에서 원리가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2000년 넘게 딱 정리해온 학문입니다. 이 논리학이 말하는 논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논리란 인간의 머리 구조입니다. 생각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잖아요. 생각의 내용은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내용이 무엇이든 어떻게든 머리 안에서 생각이 탄생하게끔 만드는 형식을 우리가 모두 머릿속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구조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둥과 벽이 있어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바닥, 기둥, 벽, 지붕이라는 뼈대가 잘 연결돼야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시는 대로 그럴싸하게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 같은 내용물도 들여놓겠죠. 이런 사실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당연한 일들이 머릿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머릿속에서도 바닥, 기둥, 벽, 지붕이 있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생각의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잖아요. 논리와 논리적은 다릅니다. 논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머릿속의 생각의 형식, 생각의 구조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다. 무엇이든 가급적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등등의 표현을 쓰잖아요. 논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각의 내용이 어쩐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그래서 타당한 것 같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인류는 생각의 형식만 같을 뿐이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논리는 같아도 논리적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논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논리적인 걸까요? 그 기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오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것을 쉽게 말해서 파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제 머릿속에 있는 파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생각이 같은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바보라면 저도 바보겠지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파랑이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빨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파랑과 빨강이 서로 반대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서로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 여러분이 논리적인 의견을 가지셨다면 저의 의견은 비논리적인 의견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째서 내 머릿속에는 파랑이 나타난 것일까? 어째서 저희의 머릿속에는 빨강이 있는 걸까? 그런데 어떤 이의 머릿속에는 파랑과 빨강이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노랑이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차이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것일까? 논리는 같다고 하면서 어째서 생각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논리가 가르쳐 줍니다. 논리를 알면, 즉 인간 머릿속의 구조를 알면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째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면 대화가 달라지겠죠. 심지어 표정도 달라지고 표현도 변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자식 세대,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의 차이까지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논리의 유용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의 유용성은 항상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소통과 지식입니다. 인간의 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EBS 평생학교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어떤 이는 잘 알아듣고 어떤 이는 어려워합니다. 누군가는 공부해도 금방 까먹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지식을 오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응용까지 척척 해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그런 차이는 머릿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의 일이니까는요. 그래서 그 머리 안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학입니다. 지식은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미지와 음악도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미지와 음악에도 이름이나 설명을 붙이려고 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간 언어로 처리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무엇인가 공부할 때 그 공부거리가 단어, 문장, 단락의 구조로 머리 안에서 처리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머리 구조, 즉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논리에 맞게 공부하면 지식을 효과적으로 얻게 되고 논리에 맞게 공부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논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기술입니다. 이제 단어 한 개를 살펴볼 차례거든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떠올랐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요. 단어 한 개만으로도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겨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